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 순열이라고 하는 그 기호를 n permutation r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 후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예,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를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는 그 말은즉슨 결국에 지금 보시면 얘는 순서를 고려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n개에서 알게를 선택 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보면 n combination r이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자, 이 말은즉슨 결국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r개를 어떻게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r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n permutation 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n combination r에다가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 이 뜻은 결국에는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r 팩토리얼 분의 n permutation r이 결국에는 n combination r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요만큼의 경우를 어떻게 한 가지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r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그 가지수를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생각을 하겠다, 즉 무시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n permutation r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은 n 팩토리얼 그리고 계승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면 n-r 팩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제 식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n-r과 이 r을 서로 더하게 되면 뭡니까? n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이 결국에 이 앞에 있는 n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개를 택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 예,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예,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결국에 0보다 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떻게 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r은 하나 이상을 어떻게 선택을 했을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0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조합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것도 그냥 높아심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자, 밖에 이렇게 소리가 너무 좀 심하게 들려서 예,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거를 좀 지우고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이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 B를 선택할 수가 있고 A, C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B, C를 선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결국에 상 컨비네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까처럼 3팩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3에서 2를 빼게 되면 1팩토리얼이죠. 다시 곱하기 2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순열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A, B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배열을 하는 가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이때는 어떻게 돼요?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B, A라고 했을 때 순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합의 경우에서는 A, B나 B, A나 어차피 선택된 거는 A랑 B니까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A, C, 그 다음에 C, A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 C, C, B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바지 3 퍼뮤테이션 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3 곱하기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6가지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결국에는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가로 1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r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요?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n 퍼뮤테이션 r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지금 0인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 헷갈리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r 자체를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퀄 관계가 있어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공식은 이렇게 써먹는데 실상은 이 공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4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4 컨비네이션 2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 퍼뮤테이션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별의 가지수, 이팩토리얼로 그냥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4 곱하기 3이고 그 밑에 어떻게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간단해진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약분 처리를 해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을 보시면 여기 어떻게 0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예,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n은 1이다. 이 말은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의 경우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지금 보시면 아래다가 0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n 컨비네이션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공식에서 0 팩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해요? n-0 팩토리얼에 해당이 되고 그 위에 n 팩토리얼. 근데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로 약속을 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 컨비네이션 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모두 선택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보면 n 팩토리얼 그리고 n 팩토리얼 n 빼기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엔 0 팩토리얼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은 1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약분 처리가 돼서 역시나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두 녀석의 관계는 사실 어떤 관계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사건이다라는 형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는 경우나 아니면 모두 선택을 하는 경우나 서로 어떻게 동일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2번 이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공식을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r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선택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n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2 쭉 가가지고 A의 R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A의 N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n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제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A1부터 A의 R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즉 R개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N 컨비네이션 R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볼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모두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n에서 r을 빼게 되면 n-r개가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나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n 컨비네이션의 n-r이나 서로 동일한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요 녀석을 선택을 하는 거랑 얘를 선택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가지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그 결과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같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걸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특정 1을 무조건 선택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을 그냥 1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을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2와 3을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이 부분집합에다가 어떻게 해요? 1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얘를 선택을 하나, 요 녀석을 그냥 선택을 하나 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r 팩토리얼에 그리고 n-r 팩토리얼 그리고 그 녀석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지금 n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보시면 얘는 n 팩토리얼에 다시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리고 n에서 빼기에 n-r이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얘를 빼게 되면 얘 r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n 빼기에 n-r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식을 이렇게 보정을 다시 한번 해버리게 되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서로 동일하니까 얘로 바꿔버리면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n 컨비네이션의 n-r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식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주 나오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은근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웬만하면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n-1 컨비네이션에 r-1, n-1 컨비네이션 r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특정 한 개가 어떻게 특정 한 개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한 개를 무조건 포함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한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외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선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어떻게 해요?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정 한 개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정 한 개를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한 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녀석 싹 지우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역시나 A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A의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집합의 원소처럼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개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알개를 선택. 근데 이 알개를 선택하는데 A1이 무조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1을 무조건 포함.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A1을 무조건 포함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R개를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R 빼기 1개, 그러니까 R-1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1을 이미 무조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서로 다른 n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A1은 무조건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나머지 n-1개에서 r-1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1 컨비네이션의 r-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A1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제외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를 이미 제외를 했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n-1개에서 A를 제외를 하고 R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n-1 컨비네이션의 R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경우의 수에서 말을 하는 합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얘랑 얘를 서로 어떻게 더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n-1 컨비네이션의 r-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A1이 무조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결국에는 R개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녀석을 통합해서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만일에 수식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직접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n-1의 컨비네이션의 r-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n-1의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되죠? r-1의 팩토리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n-1에서 r-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n-1에 다시 빼기에 r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팩토리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위에 거를 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위에 거를 좀 지워서 자,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해가지고 집합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경우의 수에서도 다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용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n-1의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n-1의 팩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돼요? r 팩토리얼 그리고 n-1에서 r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r에 다시 빼기 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결국엔 얘를 서로 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옆에다가 그냥 더해 볼까요? 자, n-r 팩토리얼에다가 r-1 팩토리얼 그리고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두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통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r을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r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r 팩토리얼이다 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곱할 거냐면 n- 어떻게 해요? r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곱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처럼 n-r을 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n-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n-r 이렇게 해서 곱을 하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곱해지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얘랑 얘가 서로 곱해지니까 통분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므로 자, 통분을 해서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 인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를 그냥 더해서 n이다 라고 둘 수가 있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r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에 주어진 사건이나 그러니까 그 환경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수식적으로 뭐 복잡하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개수,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 평행사변형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직선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느 세 정도 일직선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선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려면 점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일직선 선상에 서로 다른 일직선 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n개의 점에서 두 개만 그냥 어떻게 선택을 해버리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n 컨비네이션 어떻게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n 컨비네이션 2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세 개 이상이 어떻게 일직선 선상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중복이 되니까 그 경우는 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즉 꼭지점이라고 하는 점 세 개가 결정이 되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n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뭐냐면 세 점 중에서 어떻게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말은 반대로 말을 하면 세 점이 일직선에 있거나 네 점이 일직선에 있거나 그러니까 세 점 이상이 일직선 선상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보시면 m개의 평행선과 n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개의 평행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가 좀 애매는 한데 자 볼게요. n개의 평행선 그 다음에 두 개의 평행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행선이 지금처럼 세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두 개의 평행선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평행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평행한 선이 어떻게 지금처럼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세로 방향으로는 지금처럼 평행선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그냥 선택을 하는 그 가지수가 결국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공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R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한대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합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외우려다 보면 나중에 가서 까먹거나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을 암기한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식을 암기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n명이 있어요. 그런데 n명 중에서 반장을 포함해서 r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총 두 가지로 이제 r명의 임원이라고 할게요. 임원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니까 반장도 임원인 거죠. 예, 반장을 포함해서 r명의 임원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생각을 하려면 n명 중에서 우선 r명의 임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r명에서 반장을 뽑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n명 중에서 r명의 2번을 뽑으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명 중에서 반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하면 돼요? r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알다시피 r 컨비네이션 1은 뭡니까? 그냥 r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n명 중에서 이번엔 n명 중에서 반장을 먼저 뽑아요. 반장을 먼저 뽑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냥 n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하면 되죠. 얘는 뭡니까? n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뽑고 반장을 먼저 뽑고 얘를 먼저 뽑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n-1명이 남겠죠. 1명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장을 이미 뽑았어요. 그러면 임원은 어떻게 돼요? r-1명이 되겠죠. 1명의 임원을 뽑는다. 자, 그러면 공식으로 어떻게 돼요? n-1 컨비네이션의 r-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n을 이제 곱하게 되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나 이 녀석의 경우나 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n 곱하기의 n-1 컨비네이션의 r-1 얘를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자,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r-1 팩토리얼이 될 거고 n-1에서 r-1을 빼게 되면 결국에는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n이 이쪽에 이제 분자에 곱해지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얘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r-1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r을 이제 곱합니다. 그러면 분자에다 r을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r 곱하기 n 팩토리얼 그거를 지금 r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 두 녀석을 곱하면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분의 요 녀석 n 팩토리얼 자,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됩니까? n 컨비네이션 r이에요. 그러니까 r 곱하기 어떻게 돼요?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4와 8이래요. n 더하기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nr은 자연수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방정식인데 그 x랑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상수항 중에 일부가 그냥 지금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두 근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4 더하기 8이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은 5분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 n 퍼뮤테이션 r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인즉슨 n 퍼뮤테이션 r은 60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5분의 16 곱하기 n 컨비네이션의 n-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8이 16이고 2는 4. 그래서 n 컨비네이션의 n-r이라고 하는 것은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과 같다라고 했었죠? n 컨비네이션 r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앞에서. 자, 모르시는 분은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6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r 팩토리얼 그리고 얘가 10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 처리를 해서 r 팩토리얼은 결국엔 뭐가 된다?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팩토리얼을 통해서 6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왼쪽을 뭐 보지 마시고 오른쪽을 보시고서 얘를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을 해버리면 얘가 그냥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므로 r이라고 하는 것은 3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r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 식을 건드려 볼 건데 여기에 r이 3입니다. 자,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에는 n을 시작을 해서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연속하는 자연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 개의 자연수 n-1, n-2. 자,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6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거나 바로 보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개의 자연수의 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연속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이제 볼 건데 지금 보시면 2는 4죠. 그리고 여기 3이 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n이라고 하는 것은 5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은 5고 r은 3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하게 되면 8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집합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집합과 이 경우의 수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집합 A가 있어요. 1부터 6이 있는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되게 유용해지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3인 경우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자, 가로 1번입니다. 자,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다. 예,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3팩토리얼을 나누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래서 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는 3팩토리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6 커뮤테이션 3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 얘는 최종적으로 2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 2번입니다. 자, 10개의 프로 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개의 프로팀이 있는데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다. 그러면 10개의 프로팀 중에서 두 팀을 어떻게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가지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10 컨비네이션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얘도 계산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그리고 없어져서 45 가지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10개, 그러니까 원소가 10개인 집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의 원소를 두 개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랑 문제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서도 10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 3번으로 갈게요.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악수를 한 횟수는 45회. 자, 모임에 참석한 회원 수는 몇 명이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n명이 있다고 합시다. 회원수가 참석을 하는 회원수가 n명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악수를 했다는 것은 두 명이 모여야지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2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악수의 횟수가 될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n 컨비네이션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n에다가 n-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를 이펙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어차피 2죠. 자, 그래서 얘가 45다. 자, 그러므로 n의 n-1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9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90은 10 곱하기 9에 해당이 되니까 n은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석한 회원수는 1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게 뭐냐면 어떨 때 컨비네이션, 어떨 땐 퍼뮤테이션을 선택을 하느냐, 즉 순열과 조합을 어떤 거를 활용을 하느냐,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순열과 조합이 서로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의미와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 동아리 속에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대요.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10배일 때 이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하나씩 끊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학생의 수와 남학생의 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n명이라고 하고 얘도 n명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2n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2n명.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동아리에서 어떻게 해요?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한다면 EN 컨비네이션 3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끊을게요.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N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의 경우의 수의 10배가 얘랑 같다는 뜻이니까 10 곱하기 N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이런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EN이고요. 그리고 EN-1, EN-2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팩토리얼 그리고 1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될 거고 밑에 3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약분 처리가 될 것이고 이제 남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지금 보시면 2로 묶었을 때 N-1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또 약분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걸 한번 보면은 4의 n에다가 2n-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0 곱하기에다가 n에 n-2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n과 n이 서로 약분 처리가 되고 이 녀석 2고 얘는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4n-2 얘는 어떻게 되죠? 5의 n에다가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8.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n의 값은 8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또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문제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얘는요 우선은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이 있대요. 대표 4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가로 2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을 같이 볼 건데 가로 1번을 보면은 여학생 대표 2명과 남학생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뽑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학생 5명이고 남학생 4명이니까 5명 중에서 그러니까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이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것은 4 컨비네이션이 이게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은 뭐라고 하면 되죠? 6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60까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가로 2번을 보시는데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을 적어도 한 명은 대표로 뽑는 방법의 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적어도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어야 한다. 그러면 남학생을 전혀 뽑지 않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면 되는구나. 즉 여사건을 활용을 하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여기에서 빼기를 할 건데 어떤 것을 뺄 거냐면 모두 어떻게 해요? 여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5명 중에서 여학생 5명 중에서 그냥 4명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전체의 경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그 가짓수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남학생을 한 명 뽑는다는 게 아니라 한 명 이상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뽑지 않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9 컨비네이션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계산을 직접 해야겠네요. 9 컨비네이션 4. 자, 그러면 9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되고 2구 18에다가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7, 8에 56이니까 126이 되겠죠. 그래서 126에서 빼기.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좀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4라고 하는 게 전체 5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가반수 이상이죠. 이 4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게 n 컨비네이션의 n-r과 서로 동일하니까 아, 얘는 5 컨비네이션에 5-4랑 같구나. 그래서 5 컨비네이션 1이랑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5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수는 121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가로 3번입니다.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에 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풀어보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을 꼭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2번이랑 좀 다르죠. 자, 우선은 전체 가지수는 9 컨비네이션 4. 자, 이렇게 우선 쓰겠습니다. 그리고 빼기를 할 겁니다. 빼기를 할 건데 모두 어떻게 해요? 모두 남학생, 모두 여학생. 자, 얘네들을 이렇게 뺄 겁니다. 그러면 모두 남학생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여학생은 한 명도 뽑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하면 됩니까? 4 컨비네이션 4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얘는 5 컨비네이션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를 빼면 된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126 빼기에 1 더하기 5.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까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뭡니까? 여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자, 가와 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가조건 5일 중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수영과 줄넘기 중 한 가지를 하고 남은 하루는 농구, 축구 중 한 가지를 한다. 지수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의 가지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제 생각에는 좀 여러 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퍼뮤테이션인지 아니면은, 컨비네이션인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일 중에서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라고 했을 때 이 뽑은 가지수에서 월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이다 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 요가를 배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일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2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수영이나 줄넘기 중 하나를 어떻게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남은 하루에는 농구나 축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가지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총 5일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요일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가족권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요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틀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너무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을 짤 때
요일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수가 또 달라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하루를 먼저 선택하는 가지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화요일과 목요일이 남아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루를 요일을 하나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수영과 줄넘기 중 한 가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영과 줄넘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남은 하루는 어떻게 해요? 농구나 축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면 되니까 결국엔 다시 곱하기 이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요일 중에 하루를 선택을 했는데 화요일이 됐다고 할게요. 이 화요일에 수영이나 줄넘기를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영을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목요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선택을 해버리면 목요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버리니까 이 목요일을 선택하는 가지수를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이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하는 것, 즉 이틀 중에 하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2고 얘도 2고 얘도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5 컨비네이션 3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5 컨비네이션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10가지. 자, 그러므로 모두 다 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80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영과 줄넘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 컨비네이션 1. 남은 또 하루를 농구, 축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먼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컨비네이션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구를 선택했고 여기에 수영을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영과 농구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냥 배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팩토리얼. 그래서 얘를 이 컨비네이션 1 곱하기 이 컨비네이션 1, 즉 운동을 하나씩 선택하는 가지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남은 이틀에 배열을 하는 가지수다라고 해서 수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수지와 민호를 포함한 7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학생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요. 수지와 민호를 포함한 7명 학생 중 3명을 뽑는다. 자,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은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 인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를 공식화를 해가지고 달달달 그냥 암기를 하고 유형 분석을 해가지고 막 푼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봐봐요.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3명을 뽑는데 이미 수지와 민호가 있죠. 그래서 3명 중 수지와 민호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명만 뽑으면 되죠. 근데 한 명을 뽑는데 7명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수지와 민호는 이미 뽑혔기 때문에 5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명을 뽑는다. 즉 5 컨비네이션 1이 된다. 그래서 가지수는 5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수지와 민호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7명이 뭐가 됩니까? 5명이 되겠죠.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예, 5 컨비네이션 3입니다.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10가지입니다. 바로바로 나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지와 민호 중 한 명만 포함하는 방법의 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수지와 민호 중에서 한 명만 포함을 한대요. 그러면 수지를 어떻게 해요? 뽑고 민호를 뽑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수지를 어떻게 해요? 뽑지 않고 민호를 뽑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를 이제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특정 수지가 한 명이 그냥 포함이 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민호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민호는 제외를 하고 수지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집합에서 봤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7명 중에서 수지와 민호를 그냥 제외를 해서 5명이라고 하고 3명을 뽑는데 그 3명 중에서 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지가 포함되지 않고 민호가 포함된다? 얘도 당연하죠. 5명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2명.
왜냐하면 민호가 이미 뽑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두 명만 뽑으면 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콤비네이션 2, 그래서 10.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더하게 되면 20까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만일에 이거를 여사건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지 뽑고, 민호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수지 뽑지 않고, 민호도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이 녀석을 제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여사건을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키장이 있는데 개장을 앞두고 안전요원 모집 공고를 했더니 남자 5명, 여자 5명이 지원을 했대요. 이들 중에서 4명을 선발을 한대요.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A,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B, 특정 2명을 반드시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C라고 한다. 네,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A부터 구해볼게요. A.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냥 간단하게 5명 중에서 2명 뽑고요. 됐죠? 그리고 여자는 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또 5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100까지가 되겠죠. 100. 그 다음에 B. B는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을 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여자 1명도 모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그 경우를 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 경우는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겁니다. 됐죠? 빼기에 그 다음에 여자 1명,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남자를 뽑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5 콤비네이션의 4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 곱하기, 그 다음에 9 곱하기 8 곱하기 7,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없어지고 33, 37에 21, 210입니다. 그래서 210 빼기 그리고 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205.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정 2명을 먼저 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 2명을 선발을 하는데 얘가 남녀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선발을 한대요.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경우는 특정 2명을 이미 선발을 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2명은 이미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8명이 남았죠. 이 8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2명을 이제 더 모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8 콤비네이션 2. 얘는 8 곱하기 그 다음에 7, 2 곱하기 1, 2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더하기 205 더하기 그래서 2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33.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종류의 과자 A, B, C, D, E, F, G, H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조건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이제 가나다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우선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세트에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각각 한 개씩 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이제 나 조건이 지금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치시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 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트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A 또는 B가 있느냐, 예, 이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A, B, C 모두를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라고 하는 조건도 되게 중요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라고 하는 얘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B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선은 이제 1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B가 담기는 경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B가 담긴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C가 제외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A, B.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C는 제외를 하고 A, B는 이미 당겼기 때문에 선택의 가지수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A, B, C를 제외한 D, E, F, G, H라고 하는 5개의 어떻게 종류의 과자가 담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D, E, F, G, H. 자, 5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2개 선택.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5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A, B가 없는 경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C는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과자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A, B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C, D, E, F, G, H. 예, 그러니까 총 6종류의 그 과자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 컨비네이션에 어떻게 해요? 4개를 선택하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지 6 컨비네이션 2와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5, 2 곱하기 1.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15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5랑 그 다음에 어떻게 10을 서로 더하게 되면 25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가로 1번, 가로 2번이 있는데요. 가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을 하여 첫 번째 수부터 지금 차례대로 A1, A2, A3, A6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A2, A3, A5 순으로 어떻게 작아져 나가고 A1이 A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또 있냐면 A2, A3, A4, A5 순으로 어떻게 작아져 나가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2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 A3고 그 다음에 A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1과 A4라고 하는 것도 지금 크기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순열 문제인데 이제 그 안쪽의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조합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6가지의 수 중에서 뭐 아무거나 뭐 2, 4, 5를 뽑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를요 A2, A3, A5에 어떻게 배치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 A2, A3, A5, A4, A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5가 와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4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2가 A5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그냥 골라서 만일에 여기에 배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순서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A1과 A4에 배열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A1이 어떻게 해요? A4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A1에는 6이 와야 되고 A4에는 어떻게 4가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랑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순번을 좀 정해놓고요.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배열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5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은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여기 그냥 배열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A2, A3, A5에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때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열이 아니라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조합이 된다.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1과 A4에다가 배열을 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경우의 수를 또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총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어떻게 해요?
예, 뽑아서 A1과 A4에 이제 배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 컴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6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6 컴비네이션 3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20이 되고, 그 다음에 3 컴비네이션 2는 3 컴비네이션 1과 서로 같으므로 결국에는 3이다. 그래서 20 곱하기 3 해서 6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6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얘는 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1과 A4에다가 먼저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6 컴비네이션 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남아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3개를 뽑아서 A2, A3, A5에다가 배열을 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6 컴비네이션 2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5에다가 2 곱하기 1,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15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4. 그러니까 얘는 60.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순서를 이제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로 2번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10이 가장 크고 A, B, C 순으로 작아져 나가는데 A, B, C에 대하여 100의 자리의 수, 10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세 자리의 자연수죠.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규칙 중에 하나가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순으로 작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50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고요. 70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 자리의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100의 자리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100의 자리, 자, 요 녀석을 우리가 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 때? 5였을 때를 우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B랑 C라고 하는 것은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B는 C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C를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지금 B, C라고 하는 게 5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어떻게 해요? 4까지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딱 뽑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2랑 3을 뽑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2, 3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어서 결국에는 53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BC의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때의 전체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4 컴비네이션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4 컴비네이션 2는 뭡니까? 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6인 경우, 그러면 역시나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B, 그 다음에 C. 자, 그러면 B, C는 어떻게 해요? 1부터 5까지가 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버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 컴비네이션 2. 그래서 얘는 1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는 어떻게 해요? 7이 절대 올 수가 없겠죠. 예, 왜냐면 70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얘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다? 6 더하기 10이다 라고 해서 1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는 좀 다소 좀 어렵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자리의 수 중에서 289의 각 자릿수 289는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크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얘를 만족한다. 이와 같이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항상 뒤의 자리가 앞의 자리보다 더 큰 수를 오름수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지금 정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3579 같은 경우에는 오름수지만 3559나 3576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름수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커져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억을 보시면요. 두 자리 오름수의 개수는 36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자리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자리, 10의 자리를 A라고 하고 그리고 1의 자리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름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오름수가 되었을 때 A와 B에다가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때의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두 개를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각각 배열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8, 2 곱하기 1, 그래서 36.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자리 오름수의 개수와 다섯 자리 오름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리다라고 했을 때 A, B, C, D. 그래서 얘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다라고 할게요. 오름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4개를 뽑아서 여기에다가 그 크기 순으로 그냥 배열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1, A2, A3, A4, A5. 자, 이렇게 한번 둘게요. 그래서 A1은 그 만의 자리, A2는 1000, 그리고 A3는 100의 자리, A4는 10의 자리, A5는 1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 컨비네이션 뭐라고 하면 돼요? 5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겠죠. 왜 그러냐면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과 n 컨비네이션의 n-r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니은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자리 오름수를 크기 순으로 어떻게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 50번째 수는 346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세 자리 오름수 그 퍼뮤테이션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했었죠. 뭐냐면 이제 각 자리의 수를 통해서 그 어떤 수가 몇 번째 오는 수냐 막 이런 식의 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46이죠. 얘가 몇 번째인지를 확인하려면 얘보다 작은 수를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수,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자, A가 1인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오름수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보다는 크다, B가. 그리고 C.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BC라고 하는 것에는 2부터 어떻게 해요? 9까지가 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8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8 콤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7에다가 2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에 얘는 28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A가 이번에는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2보다는 커요. B가 그리고 B는 어떻게 C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BC에는 3부터 9까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7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2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46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까지의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지금 50번째 오는 수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번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28, 여기는 31, 여기는 21, 그러니까 서로 합하게 되면 49.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3일 때 됐죠. 그리고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작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B에는 4,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배치를 딱 해버리면 되겠죠. 345. 그래서 345가 결국에는 50번째 오는 수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3을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1의 자리,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3인 경우에서 오름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작은 수부터 배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작은 수부터. 그러면 B와 C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수의 조합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그 다음 4가 올 수가 있으니까 4가 어떻게 최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4보다 큰 수가 C의 값으로 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게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345가 결국에는 50번째 오는 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질 않으시면 꼭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상당히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예, 함수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함수 파트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경우의 수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가로 1번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얘는 1대1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로 2번도 한번 보면은 얘는 x1이 x2보다는 작대요. 그리고 fx1은 fx2보다 작다.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증가 함수입니다. 그럼 감소함수를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x1이 x2보다 작은데 f의 어떻게 x1이 fx2보다 반대로 어떻게 큰 경우, 이런 경우를 감소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먼저 좀 구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가로 1번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결국에는 x의 원소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지금 y의 원소 자체도 어떻게 서로 달라야지만 결국에는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1, 2, 3이고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지금 1, 2, 3, 4,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공역에 있는 원소 5개가 있죠. 공역에 있는 원소 5개.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 2, 3에다가 어떻게 해요? 배치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순서 있게 그냥 배열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 2, 3에 배열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1, 2, 3 순으로 커져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1, 2, 3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 4, 5를 뽑았다라고 할게요. 이 3개의 숫자를. 그러면 이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1, 2, 3을 그냥 배열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 2, 3을 배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면 5 콤비네이션 3 됐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을 1, 2, 3에다가 배열을 하게 되면 3팩토리얼.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뭡니까? 5 퍼뮤테이션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5 퍼뮤테이션 3에 해당이 되고 총 어떻게 해요? 6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2번입니다. 자, 가로 2번 잘 보세요. x1이 x2보다 작아요. 그랬을 때 fx1이 fx2보다는 작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의 1, f의 2, f의 3 증가 함수를 의미하는 건데 함수 값이 지금 어떻게 해요? 커져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 값도 커져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함수 값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1부터 5까지의 5개의 수 중에서 3개를 그냥 뽑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냥 배치를 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2, 4, 5를 선택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2가 와야 되고요. 여기는 4가 와야 되고 여기는 5가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5 콤비네이션 3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가로 2번의 답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공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경우를 나눌 때 반대로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그래서 얘는 뭡니까? 5 콤비네이션 2랑 같으니까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로 2번은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x1과 x2.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일하고요. f의 2는 3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2, 3입니다. 그리고 y에는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f의 2가 3이 된대요. 이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긋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자, 실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이 1이 갈 수 있는 건 사실 뭐가 됩니까? 1이나 2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냥 경우로
1이나 2로 가면 되니까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원 자체가 조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인 1,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f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에 해당되는 것을 배치를 딱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3은 3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나 5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 그런데 얘도 어떻게 해요? 이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4나 5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3이랑 같이 대응을 시켜버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네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사실 컨비네이션을 활용을 하는 게 좀 아깝긴 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3은 4나 5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A가 1, 2, 3, 4, B가 1부터 9로 되어 있어요.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고, 지금 보시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F의 A가 F의 B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얘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지금 방금 풀었었던 것에서 이미 얘는 순서가 이미 결정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에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함수값이 F의 A가 F의 B보다 작다, 즉 증가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나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나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홀수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홀수. 그러면 네 개의 수를 합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의 네 개의 수를 합해서 홀수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 홀수가, 자, F1부터 F4까지 홀수가 한 개인 경우.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결국엔 뭐가 돼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짝수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짝수, 거기에다 홀수 하나를 더하게 되면 그냥 홀수가 되어버리니까 홀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짝수. 자, 비집합을 보면요. 짝수가 2, 4, 6, 8 이렇게 됩니다. 4개의 숫자죠. 자,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4, 6, 8을 뽑았다라고 또 가정을 할게요. 4, 6, 8을. 됐습니까? 그러면 이 4, 6, 8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어떻게 배열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짝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냥 배치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FA, F의 3, F의 4가 함수값이 짝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가족권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 6, 8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열을 하면 돼요? 2, 6, 8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자, 이렇습니다. 홀수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한 개를 딱 뽑아버리면 돼요. 됐죠? 자, 근데 뭔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동그라미 1번에서의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1에다가 4 컨비네이션 3을 서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해요? 2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홀수라고 하는 것은 1, 3, 5, 7, 9 이렇게 해서 총 5개인데 이 중에서 3을 뽑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3을 뽑았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짝수에서는 4, 6, 8을 뽑았어요. 그러면 F의 1부터 시작을 해서 F의 2, F의 3, F의 4 이렇게 있는데 가장 작은 숫자인 3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 6, 8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예를 들어서 홀수 한 개를 이제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홀수를 뭐로 할까요? 9로 할까요? 9? 만일에 9를 뽑았다. 근데 짝수에서는 4, 6, 8을 뽑았다 라고 하게 된다면 4, 6, 8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동으로 여기가 9가 탁 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순서로 커져나가야 되니까요. 가족권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홀수가 2개가 아니라 3개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홀수가 2개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짝수인데 홀수 2개를 더하게 되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홀수 2개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홀수가 2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컨비네이션 어떻게 홀수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짝수 4개 중에서 짝수 2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홀수 2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선 제가 2개를 했네요. 3. 그러면 여기는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짝수 4개 중에서 어떻게? 1개를 이렇게 뽑아버리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40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더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60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정확하게 따지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절대 풀면 안 됩니다.